그러니까 이제 위해 양성 신생물 D13.1, 결장 D12.6, 그 다음에 직장 D12.8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제자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양성으로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병리학적 근거를 토대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험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이렇게 말로 주장해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주희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질병보험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사님.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루다 손해사정법인의 이주희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종 제거를 했다,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 제거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만약에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근데 용종이 발견되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속쓰림, 구토 증상이 지속되어서 병원에 내원했더니 의사의 권유하에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서 용종이나 혹 등이 제거되었으면은 질병수술비, 실손의료비 등이 수령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건강검진이면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용종이면 흔히 물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 용종, 폴립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네. 발견 즉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고등급 선종이 있습니다. 네.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네. 무서운 질병임은 틀림없는데요. 그 즉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종이면 다 위험한 건가요? 선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높은 고등급 선종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암의 전 단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급 선종이면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제거하는 게 좋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암의 전 단계라고 하셨다면 이것도 암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암 중에서도 초기암, 즉 네. 영기암에 해당되는 제자리암을 볼 수 있는 병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 조직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의사가 내린 진단과는 별개로 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리암이면 뭐 D01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자리암으로 진단되지 않아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위 또는 대장에서 제거된 종양이 조직학적 검사 결과를 토대로 네. 병리학적으로 제자리암 또는 암을 주장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암으로 진단을 내려줬다면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는 많이 없는데 네. 하지만 이제 제자리암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 신생물로 진단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보험금 지급은 약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가 내린 진단보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네.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병리학적 근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가 그냥 양성신생물, 그러니까 제자리 암은 아니라고 해도 약관 근거에 따라서 준비해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위의 양성 신생물, 직장의 양성 신생물, 네. 뭐 결장의 양성 신생물로 진단된 분들 중 등급이 높은 선종으로 확인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병리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험금 손해사정을 도와드렸고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보험사에서는 의사의 진단 코드대로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기준, 약관의 해석 등을 토대로 주장이 이루어졌고 결국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해 양성신생물 D13.1, 결장 D12.6, 그 다음에 직장 D12.8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제자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양성으로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병리학적 근거를 토대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험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이렇게 말로 주장해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관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한다면은 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될지
믿고 흐를 수밖에 없고 보험사 측 담당자를 상대로 주장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만큼의 실력과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본인이 주장해도 될 텐데 사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면 의뢰를 하셔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위 대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신생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생물 중에서도 병리학적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꼭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실제 양성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병리학적 근거를 갖고 경계성, 제자리암, 심지어 일반 암으로도 청구가 가능했던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갖고 문의 주신다면은 그 즉시 상담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주희 손해사장사님 모시고 암보험금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